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페이지 25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 설명인데, 이게 아마 독서의 방법, 또 비판적으로 읽기 챕터에 나온 거야. 그리고 문제로 이해하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이지가 않아요. 이 지문 안에 스피노자의 이 글에는 그 서양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이원론적 사고, 그리고 이론론적 사고, 특히 이원론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돼 있어. 그래서 하나하나를 읽으면은, 물론 많이 공부한 학생들이 이게 금방 이해되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스피노자에 대한 생각 사상의 일부 단편만 나온 건데, 많은 것들을 파생해서 많은 개념들을 하고 연관지어서 엮어질 수가 있지. 그런데 학생들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이걸 그냥 한번 읽고 문제 풀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비슷한 지문이 나오면은 또 전혀 다른 얘기처럼 생각을 하고. 내 목소리 들리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EBS에서 연계를 해서 출제를 한다는데, 수능이 뭐가 연계되는지도 그러니까 모르는 이유가 그거야. 그 연계를 한다 그러면은 다 개념과 개념, 사상과 사상, 이론과 이론, 법칙과 법칙, 이런 것들이 다 엮여지면서 때로는 비판적으로 수용되고, 때로는 확대 재생산이 되고, 때로는 다른 사상과 접목이 되고,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야. 개념은 생각을 담은 그릇이라 그랬잖아. 사고의 탄이 있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게 탄탄한 토대가 되면 이 내용이 금방 보이는데, 그냥 보면 그냥 문제 풀기에 급급하고 문제풀이 요령이나 따지고 그러면은 문제는 맞추겠지. 맞히는데 정말 어렵게 연결해가지고 풀면 못 푼단 말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이 글은 선생님이 이제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정리되는데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거야. 오늘 이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하나하나. 선생님 책에 배경 지식 관련한 책, 거기 책에 써놓은 거에서 발췌한 거고, 일부는 선생님이 쓴 앞 출간할 책에 나오는 건데, 이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썼지. 이걸 읽고선 이데아론, 이원론적 사고 등 서양 사상의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는 비문학 질문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거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21세기 지금 심리 철학, 또 인공지능의 철학까지 연결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전혀 다른 얘기처럼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개념들이, 합의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형상과 진료의 개념, 플라톤이 한 얘기야. 실체 개념을 봤을 때 이따 설명이 있다. 그리고 사유와 연장이라는 개념이 같은 의미인데, 같은 범주인데 전혀 다른 얘기로 들리고, 개념이 플라톤은 실체 개념에 대해서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으로다가 설명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근대 들어서 데카르트가 이어받아가지고 사유와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단 말이야. 그게 같은 범주, 이걸 보고서 같은 내용이거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알면 안 되지. 단편을 하나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다 설명이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아까 지문을 보고 얼마나 이해가 이제 되는지 봐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은 EBS 지문을 아까처럼 읽어본단 말이야, 그지? 그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개념들이 있잖아. 그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그럼 그 과정에서 이해가 필요하겠지. 그런 다음에 지문을 또 다시 읽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명확하게 들어오겠지, 그지? 또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또 읽어야 돼. 그래야지 중요한 부분,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어. 알겠지, 그지? 응? 네. 자, 설명을 해줄게. 지금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실체. 형이상학적인 물음이겠지. 실체는 보이지? 생성, 변화하는 여러 현상 속에서 항상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지금 선생님은 뭐든지 개념정의라고 사전적 정의를 먼저 내리지, 그지?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그대로의 판단이야.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항상 어떤 개념을 들여다볼 때는 사전적인 정의부터 찾아봐야지. 그래서 사전을 많이 찾아보라는 이유가 그거야. 물론 철학에 관한 거는 철학 사전을 보면 되는데 어지러워. 말이 어렵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쓴 책, 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서 두들기면 나오지, 그지? 거기다 발췌한 거야. 실체라는 것은 생성하고 변화하는 여러 현상 속에서 항상 자기 동일성,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거를 말하는데, 아이덴티티를. 동일성이 뭔지 알지? 되게 중요한 개념. 이 동일성의 개념 하나 가지고도 현대 철학에서 이게 현대 철학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 어? 테세우스의 배 뭐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 동일성 문제를 따진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나인가, 기계 같은 인간 같은 기계, 내가 기계인지 기계가 난지, 장자가 호접지범이라고 꿈속에서 나비를 본 건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이거 이런 몽롱한 상태들 있잖아, 그지? 그 나의 동일성에 대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물음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내가 어느 날 미국 LA로 여행을 갔단 말이야. 출장을 갔단 말이야. 그러면 LA까지 가는 데는 한 12시간 걸리고 오는데 한 14시간 걸려. 가면은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시간이 더 빨리 가나? 더 빨리 가는 거야. 12시간을. 그러면 여기 시간하고 12시간이 차이가 나. 어? 그러면 도대체 서울에 있던 나와, 그지? 또 미국에 가 있는 나는 같은 시간적으로는 지금 차이가 나잖아, 그지? 반대로 돌아왔을 때 또 14시간이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시간상으로 보면은 시간이라는 게 되게 웃기지만은 나는 어디 있지? 뭐 이런 개념도 되겠지, 그지? 어? 그리고 미국에 있는 나와 한국에 있는 나의 실제로 동일성은 나는 같은 사람인가? 이것도 되게 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쉽게 물을 성질을 이게 좀 그렇지가 않아.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 복잡하니까. 아무튼 실체는 생성 변화하는 여러 현상 속에서 항상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항상 보면 그대로 존재를 가리킨대.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성질, 상태, 작용 등등의 근저에 그 밑바닥에 놓여 있으면서 그것들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라고 하기도 해. 실제.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 실제라 그래. 생성, 소멸하는 다양한 모든 현상을 실체의 변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지? 실체가 변환된 거야. 이 실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실체 개념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많이 들어봤지? 중요한. 플라톤의 이데아. 이데아. 좀 이따 볼까? 완전 무구한, 영원불변의 어떤 존재자, 신. 이데아.
이상적인 모습의 어떤 문제란 말이야. 데모크리토스의 원자, 옛날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의 원자들, 물질이라고 본 거야. 이데아는 정신이라고 본 거고, 어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별 사물들.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별 사물은 이데아와 좀 이데아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영원불멸한 어떤 실체가 아니라 개별 현상 속에 있다는 개념이야. 일단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실체라는 개념이야. 실체. 모든 게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실체 이런 말을 썼지만은 실제로 철학적으로는 되게 복잡하지. 그러니까 용어들을 하나하나 익혀도. 아무튼 그래서 이 실체만 해도 실제 뭐 이래.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참다운 실제, 즉 실체로 이데아는 유명하지. 개별적이고 감각적인 사물은 실체에 의해서 실체의 형상이라 그래. 본질에 관한 걸 현상으로 진료라 그래. 존재한대. 이게 무슨 말이니? 감각적, 개별적인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들, 인간을 포함한 이것들은 실체, 그 형상이라는 게 아까 이데아, 완전 그 영원불멸의 완전 무결한 그 무엇, 뭐 정신 속에 있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 어떤 현상으로 남아있다. 그걸 진료라 그래. 하여튼 용어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를 가늠할 수 있어? 플라톤은 어떠한 실체라는 거는 그 물질적인 어떤 보이는 감각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넘어서 그거의 완전함을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본 거야. 그게 이데아야. 형상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중세를 지나서 데카르트에 이르러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냐, 정신적인 존재냐?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정신과 신체, 이성과 물질,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존재되어 있느냐, 얘가. 인간을 이루는, 사물을 이루는 거는 이렇게 명확히 나눠져 있다고 보는 게 이원론적 사고란 말이야. 아니다. 물질이 물질로 하나로 되어 있다. 이걸 이론론적 사고야. 이게 왜 서양 근간을 이루는 게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그대로 답습해서 확대 발전시키면서 데카르트의 일을 발전시키면서 서양 사상의 근간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해. 서양의 그 이분법적 사고래요. 그래. 이게 확장이 되면 어떻게 돼? 이성 중심의 만능의 어떤 세계관, 주체 중심의 사고. 이게 서양 사상의 근간란 말이야. 그러면 이성, 주체 이런 맥락에 들어가는 게 뭐야? 백인, 남성 이런 개념이잖아, 그지? 네. 그 반대에 대립하는 개념이야. 흑인, 여성, 이쪽에 서양, 동양. 그러니까 우월한 이성, 백인, 서양, 남성이 열등한 흑인, 동양, 여성, 어린아이들을 잘 교화시켜서 다듬어야 된다. 이게 그 논리가 지나치면 뭐야? 착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제국주의 사상의 어떤 근간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지? 이게 면면이 흐르다가 현대 와서 이게 뒤집어진 거란 말이야. 21세기 철학 들어서 다르다. 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계속 말하자고 지금까지 짧게 얘기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서양 우리가 지금 선생님 너한테 지금 뭘 설명하냐면 서양 사상의 근간인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 이원론적 세계관 거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양한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데카르트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떠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고 스피노자는 또 어떻게 보고 있고 그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 이걸 잘 알아야 이제 활용이 어떻게 사고가 확장이 되고 있는지를 본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뿌리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이게 아까 책에서 본 목적론적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보란 말이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는 영원 불변의 실제라 그랬잖아. 이데아는 플라톤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항구적이고 초월적인 실제를 뜻한다. 이데아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른바 마음의 눈으로 정신 속에 있다는 거야. 이걸 관념론이라 그러지. 통찰하는 사물의 진정한 모습 혹은 사물의 원형을 가리킨다.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습을 바꾸지만 우리 계속 늙잖아. 그치? 네. 이데아는 영원 불변하다. 모든 사물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걸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라 그랬지. 그치? 우리는 그것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수양을 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바니어는 현상이란 말이야. 이데아 현상 영분별의 실체 얘는 형상이라 그래. 형상 얘는 진료라 그러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같은 범주의 얘기들이지. 그치? 응? 전혀 다른 얘기처럼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변질되는지 지금 형상과 진료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어. 자, 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이 플라톤의 제자지. 이게 먼저 나왔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먼저 얘기했죠. 우연적 존재가 아닌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자, 봐. 이데아 뭐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 현상 플라톤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지. 아리스토의 형상 진료 그치? 데카르트가 사유란 말 연장이란 말 이게 같은 범주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지. 어? 얘는 뭐야? 어떤 본질이라고 그래. 본질 정신적이고 어떤 완전하고 이런 거. 얘는 본질에서 드러나는 어떤 또 외양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양태라 그러지. 아까 써 있잖아. 좌우지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자기만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치?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연한 존재가 아닌 본질적인 존재를 실체로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이 사람, 이 집 등 구체적인 사물을 실체로 이식했다는 거야. 본질인데 플라톤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또 관념적인 걸 얘기라고. 그래서 아테네 학당이라고 그 라파엘로가 그린 미켈란젤로가 그랬나? 라파엘로가 그린 건가? 미켈란젤로가 모르겠다. 보면은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잖아. 그지? 옛날에 그 사진 그림은 이런 어떤 철학적인 내용 어떤 서사를 다 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다 있는 거야. 그지? 응? 제일실체는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서도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 철수, 영이 뭐 이런 거잖아. 실체는 개체의 삶과 죽음에 상관없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보편적 존재. 인간, 개. 그러니까 어느 게 상위 개념이야? 응? 제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이런 거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고 아 이런 말로 동원해서 지금 핵심은 뭐를 얘기하는구나 이것만 알면 되겠지. 그치? 네. 가능태와 현실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 요걸 보기 전에 아까 봤듯이 형상과 진료를 한번 보자.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의문을 갖게 됐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의 사물은 이데아의 불완전한 복사본, 이걸 모방을 미메시스라 그래. 그러니까 플라톤은 하늘에 완전한 이상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치? 이걸 이데아, 완전함의 세계. 현실은 현실 세계가 있어. 여기는 현실 세계는 완전한 이상 세계의 모방이라고 본 거야. 미메시스라 그래. 여기서 예술론까지 들어가. 예술은 어떻게 돼? 현실 세계를 또 모방한 거지, 그지? 그래서 예술을 그러면 현실 모방의 모방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을까? 플라톤은 낮게 평가했을까? 에? 낮게. 미치겠어. 왜? 낮게, 높게, 낮게. 낮게 평가했지, 그지? 네. 왜? 완전한 세상을 모방한 데다 또 모방에 모방을 한 거니까 저속하게 봤단 말이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예술가 플라톤을 따라서 이데아, 이상세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거는 뭐야? 우리가 쳐다봐야 될 건 저 하늘이 아니라 현실 세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 세계를 완벽하게 현실 구체적인 이데아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에 있다 그랬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예술은 현실 세계를 또 완벽하게 모방하려고 노력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반대로 높게 평가했단 말이야. 이건 되게 또 중요한 사상이야. 세상의 흐름에서 둘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갈라지는 지점이란 말이야. 그럼 예술로만 두고도 플라톤은 예술미, 그대로 예술미와 예를 들면 참여미라 그러자. 순수한 작가의 어떤 영혼이 깃들여져. 작품. 그러면 플라톤은 작품에 더 방점을 찍겠어? 작가의 어떤 예술원의 방점을 더 찍겠어? 어떤 걸 더? 작가 막 그냥 실르지. 왜? 생각을 하고 해. 플라톤은 저 완전한 걸 추구하려고 막 노력을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순수함에 자꾸 갈라 그러지. 옛날 고전주의 미술 보면, 그치? 네. 완벽해야 된단 말이야. 완벽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작품이. 똑같아질라. 그래야지 저 완전함에 간다고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작품에 더 무게를 뒀지. 그치? 예술미를 더 중시했단 말이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 있고 예술 작품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러면 작가들이 현실에 있는 작가들이 중요하겠네. 작가들이 어떻게 이걸 표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네. 그치? 그 예술미, 표현미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겠지. 이해되니? 이거 몰라? 그러니까 이해 안 돼? 플라톤은 이해 안 돼? 빨리 얘기해. 빨리빨리 넘어가게. 플라톤은 이상적인 거를 더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말에만 얘기해. 플라톤은 작품하고 작가 중에 어느 쪽을 더 중시했겠어? 작품이야. 왜? 왜 이상적인 그거를 따라가기. 완벽함을 쫓아가잖아, 그지? 비례, 조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랬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작가의 그 예술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현실 세계를 얼마만큼 잘 반영하느냐 이런 문제들이잖아, 그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예술의 갈래가 순수미냐 예술미냐 작가가 중요하냐 작품이 중요하냐 이쪽으로 쭉 갈라서는 첫 지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뒤에 칸트, 헤겔 근대 들어서 보는 시각이 또 달려져. 또 현대 들어가가지고 또 데리다, 들레즈 많은 철학자들이 보는 또 시각이 달라진단 말이야.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뭐니? 선생님 얘기할 때
이렇게 지금 저 얘기를 하려고 이 난장을 치는 거야. 서양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철학, 예술 모든 방면에 이 사고가 지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대까지. 현대 들어서 이게 지배하는.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중요한 사상의 본리로 남아 있겠지, 그지? 네. 그 첫 단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플라톤은 이렇게 보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또 들어가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 지류로다가 좀 이따 볼 거 스피노자는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는 아예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는데 그건 몇백을 떠나서 이걸 알아야 현대의 다양한 어떤 사상이 나오더라도 그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미학적인 부분도. 이 수능 완성 이런 데를 보면은, 특강 이런 거 보면, EBS 보면은 미학도 되게 예술에 많이 나와. 이번에도 보니까 들레즈 나오지, 라캉 나오지, 오만 가지 다 나와. 데리다 나오지. 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뿌리부터 봐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말이 지문에 딱 나와. 전통 미술관하고 달리. 그러면 전통 미술관은 뭐냐 그랬을 때 쭉 근원을 내려가다 보면은 역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출발한단 말이야. 그지?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으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야. 특히. 그러면 그 관점에서부터 쭉 해서 뭐가 비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아무튼 대충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보자고. 응? 네. 그냥 막 얘기를 하지 말고 생각을 정리해봐. 무슨 연유로다가 내가 선생님 질문할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 철학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 세상이라는 게 그냥 뜬금없는 게 없어. 거의 다 인과성을 가지고 있어. 논리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지? 과학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 달랐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본질인 이데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어 머릿속에 있는 개별 사물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 알겠어? 어? 사물 그 자체. 현실에 더 중요하게 보는 거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란 말이야. 이때 사물의 본질은 무엇인가의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을 형상이라고 한대. 알겠지? 그래서 봐. 의자의 본질은 본질이콜 형상이라는 거야. 의자의 본질은 의자의 형상이고, 그치?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 완벽한 무엇인가 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적인 사물에 다 있다는 거야. 알겠지? 네. 컵의 본질은 컵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개별 사물의 소재를 진료, 물리학에서 말하는 질량이 아니야. 진료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나무 의자의 진료는 목재겠지, 그치? 유리컵의 진료는 유리. 같은 진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형상이라는 거야. 본질이라 그래, 이걸. 알겠지? 형상과 같은 말이 뭐야? 본질이란 말을 써버려. 알겠지? 이 네. 사물의 본질이 이데아는 저기 우리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완벽함이 있다고 보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개개의 사물에 있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실체는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집을 짓는데 사용되는 목재가 진료라면은 형상은 집의 개념에 상응하는 구조상의 형태를 가리킨다. 대충 이해되지, 그지? 이걸 통해서 지금 이원론적 사고, 하나는 정신적인 거, 이성 이런 거고, 하나는 뭐가 물질적이고 이런 쪽으로 지금 막 가고 있다는 거 느껴지지? 네. 말하자면 형상이란 일종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고 진료란 재료와 같은 것이다. 말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형상 개념은 플라톤의 이데아랑 같은 거야. 이때 사물 저마다 형상이 다른가 다른 그것들의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은 다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조물주는 이 모든 사물들을 다 배치시킨 거라고 보는 거야. 목적이 다.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지. 세상에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나는 정말 잉여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 그런 건 없어, 그지?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응? 그래서 자 봐, 목적이란 말이 되게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핵심으로 우리 샌델 교수의 공동체적 정의 개념으로 연결돼. 이건 나중에 설명해. 그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지? 아무튼 거기까지만 그냥 보자. 대충은 이제 이해됐지? 네. 그래서 본래 이런 말을 해. 가능태와 현실태란 말도 돼. 형상이라는 거 플라톤의 이데아랑 같은 개념이라죠. 형상이 본질이 실현된 상태 이런 걸 아리스토텔은 진료와 형상의 관계를 가능태와 형상태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진료의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형상이 내재된 상태를 가능태라고 하고 그 형상이 실현된 상태가 현실태다. AI가 지가 못돼 보여 얘기한다. 모든 사물은 본래부터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힘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현실태인 동시에 가능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씨앗은 현실태지만 이는 또한 자라나면서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태이기도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되게 재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태와 가능태 개념을 이용해서 세상 만물의 변화를 설명했다. 실체는 사물의 특질을 담는 잠재적인 그릇이며 특질은 실체 안에서 실현된다. 실체라는 말하고 특질이란 말 다 비슷비슷한 개념들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변형해서 쓰고 있다 그랬어. 예컨대 석유는 불타는 성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석유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량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치?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좀 더 가면 이게 21세기 지금 돌아가는 철학에서 이런 거 응용해서 또 막 나와. 지금 옛날 이 근대 서양의 근대 현대 사고의 핵심은 뭐야? 인간 중심, 이성 중심, 주체 중심 이런 사고란 말이야. 이원론적 사고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물질은 자연은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환경 파괴 나오고 지금 홍수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걸 다시 2000년도 이후에 숙고하기 시작한 거야. 이걸 새로운 실제론, 새로운 유물론, 신유물론 이런 개념인 거야. 이 개념에서 보면은 선생님 쓴 책이기도 하지, 책 내용이기도 하지. 되게 이런 비유를 드는 거야. 비인간 사물이라는 게 있잖아. 인간 제외한 자연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지, 그죠? 환경, 뭐 이런. 심지어 총. 우리는 미국 가면 총기 사고 많이 나잖아, 그지? 총기 사고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래서 총은 나쁘다. 총은 무슨 죄가 있니, 걔가? 그지? 어? 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총은 가만히 있는데 총을 만지작거리면서 이상한 생각을 한다. 인간이 문제잖아, 그지? 어? 네. 맞잖아. 나중에 네. 그거 보여줄게, 그러면. 그걸 철학적으로 또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석유는 불에 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실현되기 위해 성량이 필요하듯이 여기서 더 나가서 인간이 그 성량에 긋기 때문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라투르트의 행위적 실제론 뭐 이런 것들이야. 요번에 EBS 지문에도 하나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근간을 선생님이 왜 자세히 설명하냐면은 수능에서 21세기 지금 돌아가는 철학들 있지. 신실제론, 신유물론, 심리철학, 또 인공지능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막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런데 되게 낯설기도 하고 근데 시험에 지문으로 잘 출제가 돼. 근데 그 근간을 들어가면은 철학사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걸 쭉 보면서 사고를 쭉 연결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고 또 차이나는 또 생각의 차이도 볼 수 있고 막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해되지, 그지? 응? 여기에서 플라톤의 초월자적 존재보다 역동적 생성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고. 아무튼 사원인선도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야, 그지? 나중에 연결되면서.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목적론적 사상이라고 비판한다 그랬잖아요. 목적론이 뭐냐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사물은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인 원인이 아니라 내재된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 내재적으로. 외적인 거에 인간 내부에서 목적을 제시했다. 그는 자연사물은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 인간이든 자연이든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아리스토텔은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결코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목적론적 사고관을 얘기를 하면 어떠한 운동 법칙을 따라서 인간 모든 자연물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리고 그런 본성이 내재되어 있대. 특히 인간은 그러죠. 그러면은 목적론적 사고를 스피노자가 비판했다는데 책에서 목적론적 사고관에 따르면 뭐야? 응? 내재된 인간을 따지면 인간은 내재된 어떤 강한 목적의식 가지고 강력한 추동, 운동 법칙을 따라서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버려 나가야 돼, 그치? 만들어 나가야 돼, 그치? 응? 목적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하면은 그걸 실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 목적론적 사고. 그러면은 그런 사고관이 가면 이게 쭉 해서 이 사고관이 계속 연장 사고가 확장되면 어떻게 돼? 그게 인간 중심의 사고랑 겹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인간이 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자연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막 치우쳐지지, 그치? 네. 무소불위의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거를 지금 반성하는 지금 21세기 철학의 핵심은 이걸 반성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사고, 목적론적 사고, 기계론적 사고라 그래. 한 방향으로 선형으로 쭉 발전한다는 사고잖아. 과학 법칙을 따라서, 그지? 반대로 그러면 목적론적 사고와 대립하는 개념은 동양적 사고는 개념은 어떤 게 있겠어? 유기론적 사고, 순환론적 사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니체가 이단화로 뜨는 게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목적론적 사고를 따라 선형으로 기계론적으로 쭉 발전하고 이렇게 간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니체는 동양 사상을 받아들여서 영원의 기. 인간은 끊임없이 인생이 반복된다는 거야. 불교처럼 윤회된다는 거야. 그지? 이게 그냥 놓고 볼 수 없는 거야. 만약에 잘 봐봐. 이게 왜 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상들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목적론적 사고라는 뭐야? 못 먹어도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그지? 네. 발전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마르크스나 이런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이 소진 증후군, 자기 학대, 소모. 그래서 소외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사회가 문명이 발전한다고 계속 보는 사고란 말이야. 알겠어? 네. 이 목적론적 사고에 인간은 도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지, 그지? 도구화된, 그래서 인간이라고 보는 거야. 현대에서 비판하는 게. 그런데 이게 순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리고 이게 목적론적 사고관이 대표적인 게 뭐야? 기독교적 사고관이지. 기독교적 사고관은 뭐야? 근데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현실보다는
내세, 미래, 내세를 강조하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고통도 참아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 그지? 네. 이거를 니체는 강력하게 비판한 거야. 르상티망 뭐 이런 말로. 순환론적 사고를 가지면 어떻게 했대? 인생은 쳇바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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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불교처럼 보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다음 세계 동물로 태어난다는데 그 개로 태어났는데 소로 태어나는데 그걸 학대하면 안 되지. 동물학대, 그지? 네. 첫 번째는, 그지? 공존 공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순환론적 세계관. 두 번째는 이렇게 순환론적 세계관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먼 미래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참는 것보다 현실을 되게 충실한 삶을 더 사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그지? 난 이거에 대해서 이건 죽음으로도 철학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기독교적 사고로 보면 죽음으로, 현실은 저기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 뭐 천당이 있고 그래서 현실에서 막 열심히 뭐 핍박도 참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좀 이런 거잖아. 근데 또 다른 사고로 보면은 죽고 나면 끝인데, 그지? 어? 뭐 이런 사고들, 이게 다양하게 사고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런데 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고들이 다 도움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지?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생각을 하지만 길게 위해 설명했지만은, 자 이제 근대 들어서 데카르트가 또 어떻게 보고 있냐, 이 실체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속성, 성질, 우연한 존재 등의 항구적인 바탕 또는 존재하기 위해 자신 위에 모든 자신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실체래. 너무 어렵지. 속성, 성질, 우연한 존재 등의 근저에 하여튼 계속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어떤 속성, 외양, 성질, 무슨 뭐 우연한 존재, 뭐 하여튼 뭐 변형된 거에 하여튼 이거 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본질, 그지? 근저에 있는 본질이라는 거야. 똑같은 얘기지? 알겠지?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그거 하나로 스탠더론으로 될 수 있는. 정신적 실체는 정신적인 행위를 주요 속성으로 하는 반면에 물질적 실체는 외연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죠. 외양이 있다는 거야.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체는 무한실체인 신에게 의존하는 유한실체래. 신이라는 건 절대자인 존재자. 우리가 뭐 종교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완전 무결한 뭐 그 무한, 전지전 이런 거야. 그리고 정신의 속성은 사유, 물질의 속성은 연장해 두었대. 정신, 물질의 속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속성, 그지? 실체와 네.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지? 어? 실체는 뭐로 돼 있어? 정신과 물체래. 그지? 근데 각각의 속성들이 있대. 정신은 속성은 사유. 분자와 완자 같은 관계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연장이란 말이 뭐냐? 아까 형상이란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이지. 사물의 본질적인 성질을 얘기해. 철학에서 연장 개념은 물질의 공간적 확대를 의미해. 물질의 어떤 물질을 우리가 보이는. 데카르트는 심신, 마음과 몸, 이원론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했다. 그는 세계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별개의 두 실체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 이걸 이론론적 사고라는 거야. 또한 인간 또한 같다고 봤다. 정신의 본질은 사유, 사고이고 육체의 본질은 연장이라고 규정했다. 형상과 진료의 개념처럼. 연장은 육체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구체적인 실체를 뜻하고, 사유는 육체의 구체화할 수 없는 실체로서의 그 무엇, 정신이라는 거야. 이성. 어? 데카르트는 대상을 철저히 의심한 결과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자신의 의식, 즉 사유, 사고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상에 근거하면 정신과 육체는 전혀 별개의 성질을 지닌 존재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심신이원론이야. 근데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한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서로 별개라 그러는데 어떻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거냐 그랬더니 뭐 송가선, 여기 뇌 송가선으로 연결됐다, 어? 우리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 궁색한 별명을 한 거야.
아무튼 사유와 연장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별개로 송가선을 통해 정신이 육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 이원론적 사고의 발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백인이 흑인, 동양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지. 서양이 동양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지. 남성이 여성을, 그지? 어른이 아이를. 무슨 말이지? 이 사고를 중요하단 말이야. 정신은 사유를 본질로 하는 데 비해 육체나 물질은 단순히 연장을 본질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더 나아가 데카르트는 자연 세계는 원리상 기계와 다름없다는 기계론적 자연관을 합니다. 세계관을. 기계처럼. 그러니까 정신이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단순히. 자연을 굉장히 깔본 거지. 자연계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정신이 왜 모든 것은 기계와 같은 것이라고 해서 연장해. 그러니까 연장은 정신이 다스릴 수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야. 이 연장, 이 논리를 그대로 가면은. 이런 데서 다 퍼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스피노자는 당대의 이단아야. 조금 생각이 달라. 응? 스피노자 또 누구야? 루소 뭐 이런 사람들. 자, 스피노자 봐봐. 이 사람 실체는 그 자신에 의해서만 실체관은 이해되며 그 개념에 다른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실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연이래. 자연. 세상 만물이라고 본 거야. 이렇게 되면 또 얼마나 무섭니? 이걸 범신론이래. 모든 거. 이건 되게 다분히 누구 냄새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냄새가 나지, 그지? 현실 세계에 있다는. 여기저기서 막 따와가지고 지 논리 만든 거야. 자연이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 근대 이전에 중세잖아, 그지? 네. 굉장히 무서운 발상이지. 중세에 그때까지 뭐 근대 초기만 해도 중세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잖아. 이걸 다 부정하는 거 같았잖아, 그지? 그래서 위험한 거야. 응? 스피노자는 인간은 실체에 속하는 무한한 속성 중에서 사유와 연장만을 알 수 있대. 하여튼 좌우지간 이따 보고. 그래서 어떤 주장을 했냐? 범신론은 세상 모든 곳에 신이 깃들여 있다는 생각을 말한다. 자연이고 신이고 신이고 자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연과 우주 만물을 신으로 여기는 사고이자 세계관이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스피노자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봐봐. 선생님 쓴 책에서 이제 보자.